자,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끝내는 질병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물 속에서 물에 어떤 영양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 자체는 이용을 못합니다. 그 안에 지산염이나 아니면 인산염 이런 게 있어도 우리는 먹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영양염은 식물이 흡수하면 광합성에 이용되어지겠지만 사람은 그걸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균입니다. 하수를 왜 우리가 안 마시느냐? 그 안에 유기물이 있어서 안 마신다? 아닙니다. 유기물이 있어도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유기물로 따지면 한약, 그 안에 유기물 뜬물입니다. 그죠? 맥주, 와인, 그 안에 유기물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마십니다. 하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똑같은 유기물이 있어도 이 하수는 그 속에 유기물들이 많이 있고 그 유기물을 분해하는 병원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그죠? 하수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어떻게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느냐? 이런 병원성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마시거나 접촉할 때,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기생충, 균이 아니고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아니면 오염된 수성물을 먹었을 때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밑에 예를 보시면, 자, 하수속이 있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선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기생충들이 있는데 기생충 알들을 보면 건조를 해도 저항성이 있다는 말은 건조를 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끝내는 하수 처리장에서 깔아앉히고 그렇게 하더라도 1차 침전조에서는 7%만 제거되더라. 그리고 남아있는 66%가 나중에 2차 처리에 가서 현기성 소화를 하더라도 생존하더라. 그냥 끝내는 거죠. 만약에 이럴 때 하수나 이 슬러지가 만약에 썰어도 농사에 그러니까 비료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비료로 사용되어진다면은 만약에 이때 이 속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선충알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인간한테도 간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슬러지 같은 경우는 1차 침전지에서 깔아앉아서 나오는 이런 슬러지는 사실 유기물 함량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축산 분뇨라든지 사람의 분뇨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다 퍼가지고 사용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는 그걸 아끼기 위해서 똥을 누더라도 함부로 다른 곳에 똥 누지 않고 자기 집에서 똥을 누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 똥을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비료를 쓸 수도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렇게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1차 침전되어진 슬러지는 당연하게 유기물이 높고 그걸 갖다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하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공정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아마 이 슬러지를 갖다가 비료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사를 거쳐서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야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은. 또 다른 것들,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되죠. 대표적인 게 생독소 같은 거 있습니다. 생독소 예로는 시구아테라, 그냥 시구아테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구글에서 검색하면 저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제로 이 생독소는 이것은 이러한 다양한 물고기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구아테라를 만들어내는 물고기들입니다. 이거 매크로니까 이거 아마 고등어겠죠.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들이 생독소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시야가 흐려지고 입술이 웃음지리고 하는데 연간 5만 건 정도가 발생한다. 5만 건의 치사율은 4.5%. 여기다가 1%만 해도 500명이죠. 그죠? 4%니까는 2,000명 정도가 죽는 겁니다. 1년에. 이것은 조례를 파괴되지 않는다. 조심해주세요. 여러분들, 보거 같은 경우도 진짜 자격증을 딴 사람만 그것을 요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빼내고 그냥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폐류 마비성 독소. 그러니까 이것은 끝내는 이러한 상급폐류 계, 그다음에 플랑크톤을 잡는 물고기 이런 것에 축적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마비성 독소 이런 것들은 수거원에서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농업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그 조개라든지 이런 임의폐류를 채취를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농도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져야지 다시 채취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각은 정상은 이렇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나는 폐류 마비성 독소고 이것은 신경성 독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지 마비성이 없다.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자, 하수 처리. 당연하게 그러니까 하수를 갖다가 그냥 절대 방류하지 않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폐기물의 안에 있는 유기물 함량을 줄여야 된다. 줄이기 위한 방법은 침전도 시키지만 그것을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시킨다. 즉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러한 방법을 하는 게 바로 하수 처리입니다. 이 기준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깨끗한 물은 BOD가 2 정도. 근데 보통 우리가 최종 BOD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면 4ppm 정도로 우리가 설정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수의 BOD가 20ppm이다. 그런데 이게 보통은 이제 강물에 희석되어지는 정도가 8대 1이다 그러면 이 정도가 들어와서 8대 1로 희석이 되면은 4ppm이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실제 배출될 때도 배출되어지는 배출수의 BOD 기준을 갖다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게 아마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차 처리. 1차 처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겁니다. 저는 전공이 해마이기 때문에 환경공학은 잘 모릅니다. 1차 처리라고 하는 것은 큰 고용물들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잔여물들은 침전조 보내줘서 침전조에서 가만히 둬가지고 침전시키는 것. 그죠? 그래서 이 실제 1차 처리하고 그 다음에 2차 처리, 생물학적 처리죠. 그죠? 그러니까 생물 필터를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액티베이티드 슬러지 처리하는 거.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1차 처리조에서 침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슬러지가 나오고, 1차 처리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깨끗하다. 그러면 그냥 방류하고. 근데도 처리하고 난 다음에도 유기물이 너무 높다. 그러면 2차 처리로 가서 2차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면은 바로 방류를 하는데, 만약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3차 처리로 와서 보도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하게 그게는 미생물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여되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들, 균들이 최종 방류수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류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다시 살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염화물이 나간 것, 오존이 나간 것, 차, 염산이 나간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균을 한다. 실제 한번 보면 비용을 한번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연하게 이 책 자체가 외국 교재이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플리머스 사운드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하수원수 배출관을 제거하는 것. 이것만 해도 5천만 파운드. 1파운드가 우리나라 돈은 1,500원입니다. 5천만 파운드면 아마 500억? 750억?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을 포함하는 게 잉글랜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잉글랜드 그러면 영국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잉글랜드는 영국이 아니고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그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고 실제 영국 안에는 4개의 조그만 지역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그래서 실제로 보면 월드컵 경기에도 보면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스코틀랜드 대표,
잉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대표 이렇게 각각 나옵니다. 영국은 워낙 축구팀이 많아가지고 합칠 수가 없어요. 축구만큼은.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 지역 중에서 하나가 잉글랜드이고 잉글랜드의 남서부 이 지역에 있는 게 플리머스입니다. 네, 잉글랜드의 남서부 지역 여기만 하수 처리장을 제대로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여기만 처리하는데도 1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영국이라는 국가의 저 남서부 쪽 그것만 하는데 1조 5천억이니까 그 나라 전체를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 통영 인구 12만 정도밖에 안 되는 통영에도 보면 하수동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 뒤편에 하나 있죠, 그죠? 그걸 짓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2차 처리 시설까지 하는데 225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도 처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증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인용세다가 고도 처리 시설까지 집어넣는데 고도 처리 시설이 255억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든 거죠. 총 4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인구 10만에 480억, 인구 100만이면은 4,800억, 인구 1,000만이면은 4조. 뭐 그렇게 똑같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면은 그 운영하는 경비만 해도 짓는 경비에 5%에 이릅니다. 당연하게 그릇 시스도 누구 할까요? 당연하게 이제 공무원들 할 수는 없고 환경 수처리라든지 수질기사라든지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졸업생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있네요. 통영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강하구로 배출되어진 유기물에 의한 결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템즈강이라 되어 있으니까 영국 런던을 보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을 보는 거. 1820년대까지만 해도 템즈강에는 연어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냥 깨끗한 물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어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런던에서 발생되어지는 오물들, 분뇨들, 사람에 의해서 나온 분뇨들은 당연하게 농촌으로 가서 비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런 변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다 이것은 분해하고 조금만 관리하면 이건 비료를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어찌 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있죠, 그죠? 비료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거리나 쓰레기 구덩이를 파서 파묻었다. 근데 어찌 되죠? 근데 그게 비가 오겠죠, 그죠? 비가 오면 어찌 되느냐? 바로 옆에 우물이나 강물도 있는데 이것을 식수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오염이 되더라. 그래서 당연하게 옆에 똥상을 갖다가 다 파가지고 집어넣고 이 옆에 우물이 있고 그러면 어찌 될까요? 끝내는 비가 오르면 지하수로 쫙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콜레라도 생기고 수질 관리에서 도 얘기했죠. 콜레라가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우물물이 콜레라의 기원이 되더라. 그래서 수인성 질병이다.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그렇다면 안 되겠다. 그냥 우물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저기 깨끗한 물이 있는 식수원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농촌에서 물 쓸 때는 전부 다 직접 펌프를 하든지 아니면 우물을 개발해가지고 물을 떠다 쓰는데 요즘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어져, 그죠? 영국이 벌써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똥을 사는 것도 옛날에는 사서 그냥 옆에다 버렸는데 이제는 똥 싸는 것도 수세식 변수를 도입해서 그 똥도 한 곳에 다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이 아니고 하수. 집에서 수세식 변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것들 소변이나 변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넣느냐? 하수 처리장을 보내는 게 아니고 템즈강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케이, 우리 도시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니까 변을 함부로 길거리에 버릴 수도 없고 산에 파서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수세식 변기를 이용하고 하수 시설을 만들어서 강에다 버리자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될까요? 당연히
이런 조치를 했으니까 끝내는 질병은 감소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강에 템즈 강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템즈 강에 오염 되겠죠. 네. 그럼 템즈 강에 오염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똥을 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물이 썩겠죠. 냄새가 나고 물고기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분뇨가 막 들어갔는데 그 분뇨가 분해되기 위해서는 산소를 소비하게 되고 그럼 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물고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어떻게 됐느냐? 끝내는 하수는 관로를 따라 침전 시설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듭니다. 네, 그것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처리, 고도 처리가 아니고 그냥 침전 시설. 그냥 가만히 해서 똥 같은 거 쭉 깔아앉히고. 그래서 그 슬러지는 나중에 바다에다 버렸다. 강에다 버렸더니 위에는 강에다 버렸더니 물고기가 사라지고 냄새 나니까 아예 바다에다 버립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수질이 개선되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밑에 이겁니다. 1번.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런던 브릿지, 런던 다리죠. 거기에서의 하류 쪽인가? 이 하류겠죠. 하류, 상류. 그러니까는 런던 브릿지 근처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습니다. 낮은데 한 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산소 포화도의 20%만 있고 런던에서 저 상류라든지 바다로 가면 좀 좋아져요. 런던 주변에서는 낮습니다. 이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죠. 수질이 개선되었다. 그러는데 2000년대 초반에 어떻게 됐느냐? 1900년 초반이 되면서 갑자기 런던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 시스템의 처리 능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는 런던 시민이 뭐 50만이라면 50만 인구라면은 1인당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소변을 얼마만큼 보고 변을 얼마만큼 보고 계산을 다 할 수도 있죠. 그걸 계산을 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런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당연하게 초과하니까 처리되지 않은 물이 강물로 들어가겠죠. 슬러지는 바다에 툴이 있지만 처리되어진 물은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게 들어오니까 끝내는 처리된 물도 강으로 들어가고 처리되지 않은 초과해서 들어온 것은 그냥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강물로 그냥 들어가니까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봤더니 무산소 상태가 되더라. 여기 보시면 이 점선이 있죠. 이 점선, 긴 점선 1950년대에 보면은 끝내는 1900년대 초반에도 산소 포화도가 한 20%까지 됐는데 1950년대 되니까 런던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끝내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하지 못한 하수들이 템즈 강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소 농도가 0이에요. 무산소, 빈산소가 아니고 0. 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70km 구간, 70km 구간까지 물고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연도가 나오죠. 1960년대 말에는 아예 여기 5월, 메이, 준, 줄라이, 오거스트 여름철에는 물고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니까는 이제 개체수가 축축축축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뭐죠? 하수 처리 시설을 개선한 거죠. 그게 런던이 이렇게 되는 게 1950년대 완전히 그냥 뭐 악취나고 난리였어요. 1989년, 90년대가 되었어야 이제 제대로 하수 처리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89년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8호학번입니다. 저는 85년 되면은 우리나라는 가난해도 유럽은 엄청 부자고 엄청 선진화되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유럽도 이제 막 이런 처리 시설을 만들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저보다 훨씬 낫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개량하고
76년까지 하수 처리 시스템을 더 크게 짓고 개량도 하고 이제 기법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는 다양한 어류들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척추 동물도 들어오고 강하구에서 시간한 어류들도 오고 그다음에 이런 거 다 들어왔다. 알겠죠? 해양으로 배출된 유기물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 예전에 보면 이렇게 하수나 하수 쓰레기가 파이프라인 통해서 해양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수를 그냥 확 뿌려버렸어 바다로. 예전에는. 지금도 보면 통영에는 하수 종말처장이 있지만 저기 섬에 가면은 인구가 몇 명 안 살아요. 겨우 뭐 10가구, 뭐 100가구, 뭐 200가구로 하더라도 섬 여기저기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런 곳에 사람 몇 명 안 사는 곳에 하수 종말처장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냥 하수가 그냥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저기 투기혈기에 가서 왕창 버리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기혈기입니다. 투기지역. 영국 주변에는 투기지역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림이 다 나와요. 그림이 다 나오는데 보시면 다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 그러니까 이것은 영국이고, 이것도 영국이고, 영국이고, 이것은 미국일 겁니다. 아마 미국이고, 이게 연간 몇만 톤, 500만 톤, 연간 150만 톤, 연간 800만 톤. 버리는 투기해역의 수심이 얼마냐? 230m, 50, 80m, 2500m. 영향이 어떤지 설명이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기 이것은 이 영어로 되어 있는 표 말고 바로 뒤에 보면 다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이냐? 이게 바로 베로딕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투기를 했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투기를 했더니 당연하게 이쪽에 버리니까 여기가 오염물질의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됐다.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도 버렸더니 처음에 1974년 이전에 버리고 74년 이후에 버린 것은 여기 했더니 당연하게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더라.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버렸는데 여기는 국제적인 영향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해류가 너무 강해가지고 버리자마자 분산이 쫙 되니까 생물적인 영향은 얼마 없더라. 부영향도 나타나지 않고 산소 보관도 없더라. 왜냐? 너무 넓게 퍼져버리니까 그런 거 아닌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버리긴 버렸는데 국지적이지만 저층 바닥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왜냐?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유속이 아주 약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지역인데 이게 첫 번째 지역 아까 말했던 베로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 버렸는데 해류가 너무 강해서 버린 것들이 옆으로 쫙 확산되다 보니까 산소 고갈도 없고 생물적인 영향도 없었어요. 근데 이쪽은 깊이는 깊은데 문제는 해류가 너무 약해요. 위에서 버리면 쭉 밑에 떨어져서 그냥 거기만 다 쌓여버려요. 거기만 쌓여버리니까 그 지역에 그 좁은 곳에 국지적으로 영향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죽음새의 축적이 확산됩니다. 국지적이지만 저층 반응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투기해로부터 수마일 떨어진 멀리 떨어지는 지역에는 영향이 없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버린 게 바로 밑에 국지적으로 쌓여버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는 영향이 없었다. 세 번째 지역이 미국 지역입니다. 미국은 여기 뉴저지가 있으니까 뉴저지 롱아일랜드 여기가 뉴욕입니다. 뉴욕 앞에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낮은 지역에 버리다가 끝내 영향이 있으니까는 더 먼 지역 그래서 지역 버린 게 처음에는 여기에 버리다가 나중에는 이까지 나와서 이 밖에다 버리면 됩니다. 이 밖에다 수심이 한 2000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곳에 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여기에 책에 보시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12마일, 수심이 50m 되는 12마일 지점에 버렸고, 뭐 영향은 뭐 첫 번째 영국 지역, 두 번째 영국 지역의 중간 정도의 영향.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더 멀리 버리자. 그래서 더 멀리 버렸습니다. 먼 곳에. 깊이가 한 2200에서 2700m 되는 지역. 그러니까 저쪽 육지로부터는 106마일 지점입니다. 멀리 버렸더니, 그랬더니 끝내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끝내는 깊이는 깊고, 육지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건 빈 영양화 지역입니다. 빈 영양화 지역에 이렇게 갑자기 유기물이 높은 곳을 버리니까, 갑자기 보시면, 거의 뭐, 이러한 지시종이 있나 봅니다. 이런 오염 지시종, 생물종인데, 이것들의 포자, 알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만 말하자면, 이 심해 생태계 깊이 2000m 되는 쪽은 빈 영양 상태이기 때문에 유기물질이 갑자기 유입이 딱 되니까 영양을 더 많이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기회주의 종이 많이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양 투기를 갖다가 사람이한테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저 멀고 깊은 곳에 버리더라도 심해 생태계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 라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런 해양 투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생물에, 저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당연하게 어떤 배출수 근처에서는 생물 다양성은 감소하고 오염물질 많이 있으니까 멀어질수록 생물 다양성이 다시 증가하더라. 이것은 지금 기회주의종입니다. 기회주의종. 생태계의 풍부도가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증가하고, 그 말은 뭐죠? 증가하고 어느 정도 영양 성분이 많이 있으면 영양화되면 증가하는데 다시 멀어질수록 약간 더 감소합니다. 그런 게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규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